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 ASUS에서 나온 ROG 스트릭스 XG32VQ라는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니터는 1800R로 이렇게 곡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모니터인데요. AMD의 FreeSync를 지원하는 모니터이고 144Hz를 지원해서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래쪽에 특이하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32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 WQHD 해상도를 넣은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모니터를 봤을 때 만약 27인치에 이 해상도 들어가면 적당한 화면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32인치로 보니까 좀 꽤 많이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상도는 낮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해상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화면도 위아래도 많이 크고 좌우로도 많이 넓어서 게임할 때 뭐 정밀하게 그 표적을 보고 참고해야 된다거나 맞춰야 된다거나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따라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받침대의 성능도 상당히 훌륭한데, 보면 일단 높낮이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틸트, 그리고 스위블이 가능합니다. 근데 꽤 많이 돌아가요. 받침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좌우로 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옆부분에 헤드폰이 걸려서 더 안 넘어갈 정도로, 원래는 이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모니터를 만약에 좌우로 돌려서 사용한다고 할 때 받침대를 뭐 움직이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피벗은 안 됩니다. 피벗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받침대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요. 빨간색으로 빛이 들어오고, 모니터 후면 부분에도 아우라 컬러가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보면 빛은 계속 변화하는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 빛은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뭐 설정을 통해서 끌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싱크를 맞추는 기능도 있어서 싱크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뒤쪽에 이제 그 빛이 반사돼서 좀 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앉은 사람의 뒤쪽에 있는 사람은 모니터 후면을 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보면 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그리고 미니 DP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USB 3.0 입력 포트와 USB 3.0 두 개의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처음 사용해 봤을 때 지금 보면 1800R로 이렇게 화면이 휘어 있기 때문에 끝쪽 부분으로 볼 때 약간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화면이 휘어 있으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꽤 빠르게 적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곡면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그런 모니터들 중에 저가형 모니터들을 보면은 화면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휘는 기술도 꽤 사실은 좀 어려운 기술인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곡면 디스플레이가 좋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마케팅 용어로 쓰면서 그냥 무턱대고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꽤 해상도에 맞게 꽤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가까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가 이렇게 그 화면이 이렇게 휘어 있어서 지금 위를 보면 약간 이렇게 U자 이렇게 들어간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화면을 좀 가까이서 만약 본다고 했을 때 봤을 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좌우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몰입도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후면에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조이스틱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 그 빨간색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게임 비주얼화 된 부분에서 뭐 풍경 모드, 뭐 레이싱 모드, 영화 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드 선택을 하면 최적화된 그 프리셋이 불러와지면서 설정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블루라이터도 중요한데, 이거 갖다 이제 얼마만큼 줄일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터를 켜면 물론 색은 조금 변하겠지만 눈 건강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고요. 그 색 부분에서는 밝기와 콘트라스트, 채도, 색 조절, 감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이미지에서는 뭐 오디럭에서 이거 뭐 레벨 조절하는 게 있고요. ASCR 뭐 이런 설정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거 프리싱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프리싱크를 사용하면은 꼭 AMD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맞긴 맞습니다. 프리싱크 쓰기 위해서는. 근데 이 모니터를
쓰는데 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인데 이 모니터 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화면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화면 잘림 같은 부분을 보정해주는 기술일 뿐, 실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프리싱크가 안 동작할 뿐이죠. 입력 선택에서는 HDMI, TP, 그리고 미니 디스플레이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설정에서 이동 중 조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우라 싱크, 네, 아우라 RGB 이런 설정들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레인보우로 지금 켜놨는데 뒤쪽에 이제 빛이 움직이는 게 이제 이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효과들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음향, 이 모니터에도 스피커가 있는데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는 스피커 출력 포트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게 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USB 허브, 네, OSD 설정, 뭐 이런 설정도 있어요. 그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바꾸시면 네, 한국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주 설정하는 설정들을 뭐 저장해 두시면 그 설정들을 이렇게 불러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을 미리 해 놓을 수 있고요. 뭐 게임 할 때 사용하는 모드, 뭐 다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이 중에서 보면 또 다른 모드도 있어요. 이 게임 있는데 여기 버튼 눌러야지 동작합니다. 게임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십자선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건 타이머, FPS 카운터 뭐 이렇게 있는데 십자선을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을 화면 중앙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고 화면 중앙에 찍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해상도가 좀 크고 그리고 좀 화면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놓지 않더라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으면 오히려 표적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는 30분, 40분, 50분 이렇게 설정해서 시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게임을 뭐 딱 30분만 하겠다 뭐 그렇게 할 때 뭐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건데 FPS 그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수치를 나타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조금 이상했던 거는 게임할 때 보면은 프레임이 자꾸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있는 수치 주파수의 값만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144로 꽉 채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쓸까 싶긴 하고. 맞춤 안내선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게 맞출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비율이 다른 모니터 쓸 때도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나머지 다 소개해드렸고, 네, 그래서 게임 비주얼해서 아까 있었던 그 첫 번째 메뉴 나타나는 부분을 좀 간편하게 선택도 가능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조작 버튼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 조작 버튼은 쓰기 편한데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이 부분을 보고 대략 이렇게 이 정도 있다 생각하고 눌러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가끔 다른 버튼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어로스의 1080 Ti를 이용할 겁니다. 좀 더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좀 좋고요. AMD 그래픽카드 사용하시면 프리싱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사실은 프레임이 너무 높으면 만약 144Hz를 실제 지원해주고 실제 144Hz가 나온다면 프리싱크가 사실 동작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144Hz를 만들려면은 1080 Ti급 정도는 돼야 되고 사실은 이 그래픽 카드로도 울트라 옵션에서는 144Hz를 만들기 힘들죠. 그 정도로 게임 회사의 부하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 그래픽 카드 선택하셔서 쓰시기 좋습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꼭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이 모니터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용하셔도 이 모니터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144Hz가 나오도록 제가 좀 설정했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지금 144, 145가 지금 나타나는 게 보이죠.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는 최대 144Hz까지만 지원합니다. 165Hz를 지원하는 모니터 쓰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요. 게임 자체가 원래 144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면 144를 지원하면은 화면에서 이게 1초에 144장을 이렇게 화면을 그리게 되는데,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정보량 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도 부드럽게 실제 그 화면을 똑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은 만약 저 144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 쓴다거나 60Hz 모니터 쓴다거나 했을 때는 144Hz로 시작하는 이 모니터 쓰는 때보다 그 느낌이 훨씬 더 줄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60Hz를 지원하는 모니터 쓰다가 144Hz 지원하는 모니터 써보면 좌우로 움직일 때 엄청 부드러운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원래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안 죽으려고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만약 60Hz 하면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화면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144Hz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똑같이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게임 플러스에서 뭐 시간을 보여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굳이 그걸 쓰지 않더라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할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다면은 이 모니터를 써봤을 때 144Hz 지원하고 뒤에 컬러 들어오는 부분도 좀 특이하고 하긴 한데, 엔비디아 G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오히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되게 부드럽죠. 써볼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144Hz 지원하는 모니터가 사실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는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2인치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웹서핑 한다거나 문서 작업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니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 성능만 무조건 위해서라면은 해상도 좀 낮추고요. FHD도 낮추고, 그 다음에 144Hz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상도 낮은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그래픽카드를 무조건 다 고성능으로 쓰는 분들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TN 패널을 사용해서 응답 속도 좀 더 높이는 게 유리하겠지만, 근데 실제 그 모니터 사용할 때 항상 게임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서핑 하거나 할 때는 해상도가 좀 오히려 좀 QHD나 또 그보다 더 높은 해상도, QHD가 사실 적당한 것 같아요. 이 화면 크기에는 조금 큰 게 오히려 좀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제 위아래 화면 정보량 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크롤을 너무 자주 이렇게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볼 때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모니터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네요.